애니메이션에는 주인공보다 강한 빌런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빌런들은 대부분 최종 보스로 등장해 주인공이 최후에 쓰러뜨려야 할 존재로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중 몇몇은 스펙이 벨붕급으로 강해 주인공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등장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빌런들은 대부분 스펙이 너무 강한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겨우겨우 이기거나 이렇게 쉽게 죽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황당하게 죽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주인공은 물론 그 어떤 누구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최악의 빌런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비루스는 수억 년을 살아온 존재입니다. 이 캐릭터는 말 그대로 신인데요. 드래곤볼에서 신들은 개그키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루스는 아닙니다. 비루스는 드래곤볼의 무대가 되는 우주, 제7우주의 파괴신입니다. 이 캐릭터는 작중에서 최강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드래곤볼 자체가 파워 인플레가 큰 편인데 그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인지 주인공이 넘어서야 할 하나의 벽 같은 존재로 묘사될 때가 많은데요. 실제로 주인공인 손오공과 만났을 때는 초사이어닌 3가 된 주인공을 딱밤과 함께 손날치기 한 방으로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었죠. 초사이어닌보다 몇십 배 강한 초사이어닌 갓이 된 주인공과 비루스가 붙었을 때는 싸움의 여파 때문에 우주 전체가 파괴될 위기에 처할 정도였지만 이때조차 비루스는 힘을 70%까지밖에 안 낸 상태였습니다. 悟空さんを認めて 100% のパワーを出したなんていうのは彼の全力を引き出すための方便嘘ですものね 100%의 힘을 꺼냈다면 지구와 함께 사이좋게 소멸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파괴의 신인 만큼 대상을 영혼까지 소멸시켜버릴 수 있는데 이 기술을 쓰지 않고 순수 피지컬로만 이겼으니 얼마나 센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참고로 비루스가 주인공과 지구를 파괴하지 않았던 이유는 좀 황당하긴 하지만 지구의 음식이 맛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ふわっとした小麦粉のボールの中にプリッと潜むタコの食感どうして今までこのコラボに気づかなかったんだ 이 캐릭터는 처음엔 빌런의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신적인 존재로서의 중립을 지키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다른 빌런들처럼 일방적인 파괴를 하진 않는다고 하네요. 페어리테일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제레프는 주인공인 나츠 드래그닐의 형이자 저주를 받아 불로불사가 된 캐릭터입니다. 작품 속에서 제레프는 무려 400년이란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1부에서 등장한 최종 보스인 하데스는 수제자고 2부의 최종 보스 마르드길은 창조물인 만큼 세계에 온갖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켰죠. 제레프는 이 세계관에서 최상의 포식자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마법의 끝에 도달했고 대륙에 있던 730개의 마도사 길드를 무력 하나만으로 통합시켰는데요. その730すべてのギルドを統一して一つの巨大な帝国を作ったのが超軍事魔法帝国アルバレスじゃ 3부에서는 주인공과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주인공이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자마자 주먹 한 방에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주인공은 무한의 마력을 가지고 있는 페어리 하트와 온갖 최상의 버프를 덕지덕지 두른 상태였는데요. 이 캐릭터는 세계를 멸망시킬 수도 있으며 다시 창조할 수도 있고 생명체도 부활, 창조시킬 수도 있으며 시공간을 지배하고 있고 불로불사라 회복력도 뛰어납니다. 실제로 주인공이 쓴 필살기를 일부러 맞은 후 시간을 되돌려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워낙 사기적인 마법도 많고 스펙도 미쳐서 사실상 주인공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주인공 보정을 받은 공격에 맞고 어이없게 사망하긴 했지만 이때도 100% 힘을 다 발휘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나루토에 등장하는 메인 빌런인 우치하 마다라는 4차 닌자 대전에서 예토전생으로 부활한 세계관 최강의 닌자인데요. 세계관 최고의 동술인 윤회안을 기할한 만큼 모든 동술과 윤회안의 술법을 사용할 수 있고 화둔과 목둔도 최상위 수준이며 여기에 신미의 인주력이기 때문에 모든 술법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토전생으로 부활한 존재라 불사와 무한 차크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치하 일족은 동수를 사용해 근거리와 원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스사노오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마다라의 스사노오는 세계관 최강자인 미수들과 동급이죠. 게다가 신체도 넘사벽입니다. 예토전생으로 인해 불사의 육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시라마 세프의 젊은 육체를 얻어 전성기를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あなたの江戸転生は特別性です。前世紀以上に仕上げておきました。陸道仙人、あの神の力の一端に触れることができる。 마다라는 모든 면에서 매우 뛰어난 전투 능력을 보여주는데 작중에서는 이 힘을 가지고 혼자서 전 세계 닌자 연합을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수를 걸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최강의 환술인 무한 츠쿠요미를 발동해 주인공 일행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꿈속에 가둬버리기도 했는데요. 이때까지도 주인공 일행은 마다라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어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검은 제츠에게 기습을 당하며 허무하게 죽고 뒤이어 나타났던 최종 보스 오츠츠키 카구야도 나루토가 쓴 변신술에 당해 역관광을 당하면서 봉인된 걸 보면 작가도 너무 답도 없었는지 어이없게 끝내버린 느낌이 강한 캐릭터였던 것 같네요. 단순 스펙상으로만 본다면 마다라를 이길 수 있는 캐릭터는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헌터헌터에서 세계관 최강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메르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드래곤볼의 셀처럼 생긴 이 빌런은 사실 개미인데요. 개미이긴 하지만 왕으로 태어난 만큼 다른 개미들보다 센데 이게 그냥 센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셉니다. 이 캐릭터는 기존 키메라인트 왕들과는 달리 세상의 정점에 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낸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먹은 대상의 낸 능력을 흡수해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덕분에 세계관 최강자의 자리에 올랐죠. 헌터헌터에서 또 다른 최강자로 불리는 헌터협회 회장인 아이작 네테로도 메르엠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하고 패배를 했습니다. 이때 낸 능력 중에서 가장 강하다는 백신관음을 정통으로 맞았지만 상처 하나 없는 미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これだけ撃ってほぼ無傷かい。ま、予想通りだがな。 이후 도시 하나를 증발시킬 수 있는 핵탄급 위력을 가진 미니어츠 로즈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자신의 부하인 몽투투 유피와 샤와푸어를 섭취하고 이전보다 더 강해져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メルエム様は唯一無二の存在、間違いございません。これは俺たちがどうにかできるレベルじゃねえ。いや、もうこれは国家レベルの武力がいる。 나중에는 미니어처 로즈의 독에 중독돼서 결국 죽게 되지만 폭탄에 맞지 않았다면 주인공 일행은 물론이고 어떤 누구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최강의 존재였다고 하네요. 귀멸의 칼날에는 천년 전에 도깨비가 된 존재이자 인간을 도깨비로 만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도깨비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최종 보스인 키부츠지 무잔인데요. 이 캐릭터는 도깨비를 사냥하는 최강의 귀살대 주 중 한 명인 시나즈가와 사네미의 어머니인 시즈를 도깨비로 만들어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았으며 주인공인 카마도 탄지로의 가족들을 모조리 몰살한 후 하나 남은 동생인 카마도 네즈코를 도깨비로 만든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도깨비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숙적이며 귀살대의 1호 제거 대상이기도 하죠. 모자는 태양을 극복하고 완전한 불로불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도깨비 중에서 가장 강한 12귀열을 만든 이유도 바로 태양을 극복한 도깨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깨비로 만들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저지르고 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人違いではないでしょうか。まあそうなの？あなた？
이 캐릭터는 모든 도깨비의 시발점답게 여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자유자재로 변하는 신체 면역 능력부터 시작해서 스치기만 해도 세포가 붕괴되어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피와 아무리 몸이 찢기고 망가져도 미친 듯이 재생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등 먼치킨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죠. 모자는 주로 신체 면역을 이용한 공격을 하는데 스펙이 워낙 압도적이라 1대1로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공격은 그의 피가 묻어있어 살짝 스쳐도 세포가 붕괴되어 사망하게 되는데요. 목을 친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잘라지는 면부터 재생해 사실상 무잔을 일방적인 방법으로 죽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원작에서는 귀살대와 무잔이 싸운 적이 있는데 이때 주인공만 제외하고 모든 귀살대원이 리타이어 되기도 했죠. 결국에는 끈질기게 달려드는 귀살대원 전원이 약점인 태양빛을 노출시키기 위해 모든 수를 다 동원해서 발목을 잡아 소멸시켰는데요. 대원들이 쓰러진 직후 다시 회복해 저글링처럼 덤벼들었으니 아무리 세계관 최강자라고 해도 이렇게 계속 닭을 맞으면 죽을 것 같긴 하네요. 원피스에서 최고의 빌런을 꼽아보라고 하면 아마 마샬 디 티치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치는 최강의 해적단인 검은 수염 해적단의 선장입니다. 원래는 흰 수염 해적단에 있다가 어둠 열매가 손에 들어오자 동료인 사치를 살해한 뒤 도주한 후 세계관 최강자인 흰 수염의 흔들흔들 열매까지 빼앗아 손에 넣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당연하지만 어둠의 흔들흔들 열매 능력까지 얻은 직후에는 최상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일단 가장 처음에 먹은 어둠 열매의 능력은 자연계의 악마의 열매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둠의 인력으로 주변 사물을 빨아들인 후 다시 뱉을 수 있고 상대방의 능력을 봉인하는 능력이죠. 접촉만 해도 상대는 무능력자가 되는 셈입니다. これがサッチをぶっ殺して奪った悪魔の実の能力最強の力闇の実悪魔の実の能力さえも引きずり込み無力化させるのさ 약점이라면 능력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접촉을 해야 한다는 것과 원거리 공격이 없다는 점, 그리고 충격이 배가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인데요. 흔들흔들 열매는 무엇이든 흔들 수 있는 능력인데 진동을 이용해 적을 파괴해버리거나 섬이나 바다를 흔들어 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흔들흔들 열매는 원피스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최강의 파괴와 능력 무효화까지 있으니 사실상 세계관 최강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루피와 티치가 서로 맞붙은 적은 없는데요. 하지만 루피가 아무리 최상위권 강자이고 고무고무 열매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신의 힘을 얻었다고 해도 지속시간이 짧아 아직까지는 티치를 이길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인공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세계관 최강의 빌런들을 소개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빌런이 너무 강하면 억지로 죽여 이야기를 완결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